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선 일단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 뭐가 좋은 이력서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바꿔보면은 어떤 이력서가 뽑힐 확률이 높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이력서가 뽑힐 확률이 높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력서의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력서의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작성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서 회사에 그 서류에 붙는 게 당연히 이력서의 1차 목표겠지만, 이제 그 1차 목표를 빼고 이력서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력서를 적어야 하지?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어필하는 게 이력서인가?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력서의 목표, 그러니까 이력서의 방향성은 면접관한테 이 사람 괜찮아 보이네, 이 사람 면접 한번 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사실 이력서의 목표이자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력서를 자기가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해도 면접관이 이 사람 근데 이력서 봤을 때, 이 사람 이력서 별론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실패한 이력서가 되는 거고, 혹은 이력서를 자기가 진짜 개처럼 적었다, 개판처럼 적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면접관이 그걸 보고, 이력서 되게 괜찮다, 이 사람 면접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 성공한 이력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력서는 사실 차별화된 이력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화된 이력서일수록 면접관의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물론 이 차별화라는 게 나쁜 방향의 차별화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좋은 방향의 차별화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요즘 점심이나 저녁 같은 거 배달 어플로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시킬 거를 정하고 배달 어플을 켜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오늘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달 어플을 켰다면 일단 뭐 켜가지고 리스트를 쭉 내려보겠죠. 쭉 내려보다가 뭐 가게를 보다가 이 가게는 뭔가 배달팁이 싸네? 뭐 아니면 이 가게는 뭔가 조금 더 사진이 좋게 나와서 뭐 맛있어 보이네? 혹은 리뷰가 많네? 약간 그런 것들로 가게를 아무거나 뭐 눈에 띈 걸 골라 잡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시켜보겠죠. 사실 면접관이 이력서를 고르는 것도 사실 저는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면접관도 이력서를 보면서, 특히 많은 이력서를 볼 때 더 그런데, 이력서를 보면서 훑어보면서 이분은 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유심히 보고, 그리고 괜찮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을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력서를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력서를 차별화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같은 걸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하지 않는 행위이고, 특히 주니어들은 더 그렇고 허들이 되게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허들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서 허들이 되게 높게 느껴지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많이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경험일수록 차별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기술이 약간 진심이다라는 인상도 줄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오픈소스 기여 같은 쉽게 차별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처음부터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혹은 약간 조금 평범한 경험을 잘 꾸며내가지고 그걸 이력서의 매력적인 문장으로 적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력서를 차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매력적인 경험일까요? 혹은 이 경험을 약간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일까요?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약간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 특히 주니어 분들이 하시는 사이드 프로젝트일수록 사실 실무에서 원하는 경험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실무에서 원하는 경험은 대부분 유저를 들고 뭔가를 이제 프로덕션에서 뭔가를 만지는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실무에서 원하는 경험까지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자들, 특히 그리고 많은 예비 개발자분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차별화가 사실 쉽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니어분들 이력서 대부분 사이드 프로젝트 경험이 하나 둘쯤은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몇몇 경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허들이 좀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면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경험이라도, 그리고 약간 뭔가 애매하게 보이는 경험이라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꾸미면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이 매력적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의 종류도 되게 많고 되게 참 하나로 일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꼽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리더를 맡아서 팀을 잘 이끌어 본 경험, 협업 경험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사실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이 사실 그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팀을 특히 오랫동안 할수록 잘 굴려본 경험, 혹은 뭐 협업이 잘 되게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리더로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그런 것들을 이력서에 되게 잘 적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간 뭐 목표 설정이라든지, 목표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태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뭐 미팅이나 회고나 아니면 뭐 팀원들과 뭐 원어원 미팅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팀원들 케어를 했다든지, 약간 이런 경험들이 리더로서 이런 경험들을 했다면 네,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경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구현에 대한 경험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구현에 대한 경험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서버나 DB 부하 경험은 사실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하긴 힘들지만, 만약에 사용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라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대학생들이 사실 돈 없어가지고 T2 나노 같은 인스턴스 쓰다가 서버 터뜨리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그 해결도 있는데, 이것도 버그가 이제 뭐 너무 사소한 버그는 좀 힘들겠죠. 조금 뭔가 큰 버그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버그가 생겼을 때 이 버그를 테스트 코드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버그를 예방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다. 여기까지 가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조사 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해본 경험. 대표적으로 사용자 인터뷰가 있고요. 사용자 인터뷰도 사실 얼핏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뭐 예상 사용자층이나 뭐 지인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사실 네, 15분, 30분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 인터뷰를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고 뭔가 분석을 하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또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본 경험도 좋은데, 문제는 수집을 하기만 하면 안 되기는 해요. 수집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본 경험까지 가야 조금 매력적인 경험으로 보일 수 있다. 네, 일단 이런 경험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언제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방금 같은 매력적인 경험을 사실 하기는 힘들잖아요. 뭐 사이드 프로젝트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건 사실 높은 확률로 잘 안 되기는 하죠. 네,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진짜 초심자분들이 하셨다면은 뭔가 그렇게 저렇게 적을 만한 것들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그렇게 했더라도 그 경험을 이력서에 적으려고 결심을 했다면은 최대한 잘 적어야 합니다. 최대한 잘 적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잘 꾸며야 되고 최대한 잘 적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력서 문장을 적을 때 약간의 과장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약간 과장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미 갖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적어야 하냐라고 일단 물어보시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행동과 결과만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적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작게 적어놨듯이 결과를 통해서 이유를 추론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뭐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래 예시 문장을 2개를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어스제로를 사용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현함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서 어스제로를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스제로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고요.
요거를 아마 챗GPT 써보신 분들이라면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 회원가입 로그인이 어스제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챗GPT에서 직접 구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담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하실 때 그냥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하면 그냥 어스제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어스제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걸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일단 행동이 있죠. 어스제로를 사용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현을 함이 결과고요. 그래서 행동과 결과만으로 구성된 문장이고,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이유를 추론할 수도 있죠. 개발을 최소화한 방향으로 구현을 했다는 결과를 냈다는 거는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팀이 그냥 로그인과 회원가입 같은 기능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그냥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때우고 다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기로 했구나. 그냥 전체적으로 개발을 더 빨리 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구나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면접관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10번가량의 뭐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 무슨 기능이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뭐 10번이라는 사실 단어는 그렇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사용자 인터뷰를 했다는 행동이 있고,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행동과 결과로 딱 간결하게 정리가 됐고, 사실 여기서 뭔가 더 덧붙였다면 조금 더 난잡한 문장이 됐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력서 문장을 좀 간결하게 구성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분들이 이력서 쓸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이력서를 봤을 때 이런 문장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슬랙과 노션을 이용해서 협업을 진행을 하고 깃허브를 통해서 코드를 관리함.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깃허브 뭐였죠? 깃플로우 브랜치 전략? 네, 그걸 통해서 뭐 브랜치를 관리함. 이런 것 문장을 많이 봤는데 사실 면접관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별로 감흥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팀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무조건 메신저는 썼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이든 디스코드든 슬랙이든 썼을 거고, 노션도 뭐 썼겠죠? 뭐 노션을 안 썼으면 구글 독스를 썼겠죠? 그리고 뭐 깃허브를 통해서 당연히 코드를 관리를 했을 거고, 깃허브를 안 썼으면 사실 길랩을 뭐 쓰거나 했을 텐데 설마 G 파일로 코드를 뭐 옮기거나 USB로 관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안 적어도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장을 적으면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런 당연한 내용은 안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아래에도 한 가지를 더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백엔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스프링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은 뭐 서비스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기능인데, 이것도 사실 서비스에 그냥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러면 스프링으로 그걸 구현했으면 당연히 스프링 스케일리티를 썼겠죠?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구글 로그인을 구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차별화가 안 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로그인 회원가입 같은 기능은 이제 대부분 한 번쯤 구현해보고 넘어가는 기능이니까. 네. 그래서 당연한 내용은 저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적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사실 경력자들도 이력서 쓸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뭔가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힘들기는 한데, 일단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대용량 사진을 업로드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함이라고 이력서에 적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자체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잘 적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S3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 대용량 사진을 업로드를 한다고 하면 프리사인드 URL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보통 프론트에서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프리사인드 URL을 사용하여 대용량 사진을 업로드했다라고 적고, 그리고 서버를 거치지 않고 더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함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장에서 바로 위의 문장보다 S3를 조금 더 내가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역량을 한 번 강조했고, 그리고 대용량 사진을 단순히 업로드하는 기능을 구현했다. 단순히 기능을 구현했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어찌 보면 약간 성과 비슷한 걸 적은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적음으로써 조금 더 역량을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술과 구현에 관련된 문장을 적을 때는 단순하게 기술과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단순하게 적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뭔가 성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적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시중에 들어가서 사실 이게 이력서 관련 발표니까 이 내용을 사실 안 말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취준 채용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에요. 이게 뽑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뽑히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채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고, 뭐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적어도 5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운인데 이 운을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행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준의 운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 횟수를 일단 늘리는 거를 가장 베이스로 가져가시면 좋고, 그래서 자기가 취준을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됐더라도 사실 이력서 여기저기 많이 넣어보고, 그리고 많이 시도하고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많이 피드백 받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채용은 운이고 운을 극복하려면 시행 횟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정신없이 말했는데요. 네, 그래서 결론을 좀 요약을 해보면, 네,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경험이 매력적일까?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어떻게 적어야 할까?가 이제 오늘 사실 발표의 핵심이었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